어떻게 테슬라가 한국 기업에 밀릴 수 있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여기 테슬라의 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덕에 테슬라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엔지니어인데요. 한국과 엮이는 족족 엄청난 심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대체 왜 한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왕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3주간 휴가를 와 있는데요. 휴가 도중에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은 제게 정말 여러모로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련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 옆에 걸린 MIT와 스탠포드 졸업장. 이게 바로 제 일상 중 하나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했습니다. 말이 쉽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MIT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테슬라에 입사했습니다. 테슬라에 처음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회사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모든 게 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입사 이후 항상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최고라고 자신했죠. 일론 머스크도 직접 우리 팀을 칭찬하곤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 팀 전체가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는 세계를 바꾸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테슬라 건물로 들어가는 저를 보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저를 대단하게 여겼고,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옛날의 소박한 중국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 테슬라는 으로 시작하는 말.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제 모습이 좀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일. 이 모든 게 제게는 신나는 모험 같았어요. 밤을 새워 연구하고 수많은 실험을 거듭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팀이 새로운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을 때예요.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끝에 이전보다 30%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를 만들어냈죠. 그때 팀 전체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와서 우리 팀을 축하해 주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는 활기차게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엔 시끌벅적하던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한 동료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해주더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우리를 앞지르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대.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한국 회사가 우리를 앞설 수 있지? 분명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 소식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팀은 충격에 빠졌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LG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개발 중이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에너지 밀도가 30% 이상 높고 충전 속도는 2배 빨랐죠. 게다가 수명도 20% 이상 길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한국 회사에 밀릴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죠. 밤새 자료를 뒤지며 LG의 기술을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혁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혁명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우리 모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쏟아질수록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가장 크게는 부끄러움까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테슬라라는 이름에 취해 다른 회사들의 발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얕잡아 보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LG는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걸까? 그들의 연구 과정은 어땠을까? 우리와는 뭐가 달랐던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사 분석 차원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한국은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은 몇 개월 만에 완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혁신 속도가 정말 놀랍더라고. 맞아요, 사라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도 주목할 만해요. 우리가 배터리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기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NCMA 배터리 양극재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배터리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좌절감이 컸지만 점차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국에 있는 옛 동료 리밍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리밍은 중국의 한 대형 기술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리밍, 요즘 중국의 기술 개발 상황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우리가 목졸림 기술이라고 부르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특히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 우리 모두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리밍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매년 수십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고 해. 하지만 그게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리밍의 말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가졌던 자만심을 떠올리며 기술 발전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저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아는 평범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뒤처졌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들의 기술 발전 뒤의 숨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여름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제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더운 여름을 피해 8월 마지막 주쯤에 한국에 왔는데요. 사실 도착하면서부터 그 세련됨과 웅장함에 압도가 되더군요. 미국에 밀리지 않는 느낌이라 솔직히 놀랐어요. 개인 시간과 함께 한국에 취업한 제 대학 동기도 만날 예정이라 3주간의 여름 휴가지만 마음이 급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던 제 어금니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되다니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이 아니면 예약을 해야 해요. 당일 예약으로 진료를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대부분 예약을 잡고 다시 오라고 하니 아파도 집에서 끙끙 앓아야 하는 게 기본이죠. 한숨을 푹 내쉬며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가장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근처의 병원을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예약도 필요 없고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었고 불가능한 일인데 나를 놀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치과에 들어가자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 그리고 아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절 반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본 적 없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3D 스캐너로 제 치아를 정밀하게 검사하시더니 어금니 하나에 깊은 충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했겠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치료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거의 통증이 없었고 한 번 내연으로 모든 치료가 끝났어요.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2~3번은 방문해야 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용 면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치료를 받았다면 우선 신경치료만 해도 $460.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60만 원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150, 하나로 약 25만 원 정도였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이 모든 치료를 받고도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돼도 이 수준이면 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 걸까요? 게다가 한국은 충치 치료에 세라믹 같은 안전하고 겉으로도 표가 덜 나는 소재를 사용하더군요. 제가 아말감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치과 의사분이 웃으며 미국에서는 보통 아말감 등의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걸 배울 생각을 안 할까요?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위쪽 치아 4개 치료에 대한 견적을 받으면 $4,700. 그러니까 하나로 6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게다가 치료 과정도 복잡해요. 신경치료는 신경치료 전문 치과에서, 크라운은 다른 치과에서 해야 하는 식이죠. 더 황당한 건 치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다른 치과로 보내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은 같은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엑스레이는 한 번 찍는데 40만 원이나 들어요. 이런 복잡한 과정과 높은 비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정환경이 넉넉한 편이었지만 미국에서 병원을 맘 편히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게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이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겪은 이 충격적인 경험 덕분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런 효율적이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계속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편안해진 치아로 한국 여행을 즐기다가 드디어 제 대학 시절 친구 진펑과 만났어요. 미국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친구고 제 대학 동기인데요. 저희는 같은 중국 출신이라 공통점이 많아 빨리 친해졌죠. 정말 편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지만 이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하면서 사실 좀 연락이 힘들었어요. 또 저는 진펑이 한국으로 취업할 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죠.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의 좋은 기업에서 온 오퍼들을 물리치고 한국행이라니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펑이 왜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했는지 슬며시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펑의 한국 생활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펑은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너도 경험했구나. 치과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 게다가 비용도 합리적이고. 경험해본 그 어떤 나라보다 의료체계가 좋지. 이렇게 대화를 하며 걸어가는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도로 위에 차들이 재빨리기를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처음에 차들이 다 같이 이상한 주행을 하는 줄 알고 사고가 날까봐 놀랐는데 진펑이 웃더군요. 봤어? 이게 한국이야. 내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다니까. 여긴 구급차가 오면 이렇게 차들이 알아서 길을 터준다고.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일상이지. 진펑은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빠른 인터넷,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거리. 중국에서는 무질서함이 무질서라는 의식도 없잖아. 근데 솔직히 한국에 와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어. 진펑이 한국 예찬을 들으며 저는 2년 전 중국에서 겪었던 치과 경험을 떠올렸어요. 사랑니 치료 때 겪었던 고통, 의사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까지. 그때와 비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천국 같았죠. 당시 제 사랑니에 문제가 생겨 중국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미국보다는 나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선 병원 시설과 위생 상태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사랑니라는 것도 모르고 신경치료를 시작했어요. 사랑니는 보통 충치가 생기면 뽑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게다가 신경치료가 끝났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죠. 의사는 25년 경력의 치과 의사라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랑니가 다른 어금니에 비해 신경과 가까이 있어서 치료 후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더군요. 하지만 그 의사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 때문에 중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개인 병원은 더욱 신뢰하기 어려웠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관시 문화였어요. 좋은 병원에 가려면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친인척의 인맥을 통해 겨우 대학병원 진료를 잡았지 인맥이 아니었으면 돌팔이 개인 병원에 갔을 거예요. 물론 대학병원에 간 결과가 2주간의 통증이었지만요. 멀쩡해진 치아로 광장시장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인 남산타워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주 전망이 좋고 분위기가 좋더군요.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펑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아직도 관시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인맥도 학연도 부족해. 그렇다고 내가 미국에서 평생 살 계획은 없었고. 장학금으로 겨우 버틴 거지 미국은 너무 물가가 비싸고 힘들었거든. 내겐 다른 좋은 대안이 필요했어. 그 대안이 한국이었고. 난 너무 만족해. 처음엔 좀 오버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펑의 안내에 따라 한국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며 매번 한국에 놀라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질서 정연함은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 좌석을 비워두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 등을 보며 이런 시민의식이 있으니
기술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 수준이 높으니까요. 진펑이 식사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언젠가 이런 시스템을 중국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좀 듣다 보니 짜증이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너무 다 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은 하겠는데 좀 도가 지나치다 싶었죠. 그래서일까요? 진펑의 끊임없는 한국 예찬에 슬며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이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에 진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귀화를 한다고? 도대체 왜? 진펑은 깊은 숨을 내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유가 정말 많아.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 처음은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갈까도 했는데 같은 일을 해도 한국 직원들이 중국인들의 6배에서 7배가량의 월급을 받는 걸 알게 됐거든. 그때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지. 하지만 와서 보니 돈 이상의 것들이 있더라고. 진펑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근면 성실함에 반했어. 나이 많은 임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지. 회의실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 샴푸 냄새가 나고 다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너 힘든 점은 없었어? 한국이 좋은 건 맞지만 너는 외국인이고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펑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처음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것도 있던 건 맞아. 가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쓰면 다들 쳐다보기도 해. 하지만 그런 경험보다는 나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 게다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도 너무 좋아.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편리하고 저렴하잖아. 아플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질 정도야. 게다가 대중교통도 너무 편리해서 차 없이도 다니기도 좋잖아. 지하철이랑 버스가 너무 편리해서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밤늦게까지 다닐 수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진펑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차의 길을 비켜주는 시민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 진펑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5G 네트워크,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중국이 이런 대한민국의 인력을 계속해서 빼내려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빼내려는 나라의 국민은 하기 싫단 생각이 들더라. 너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트여 있잖아. 진펑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고 오랜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다 가지만 마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펑을 말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 진펑이 덧붙였어요. 비자 없이 많은 나라를 갈 수 있고 해외에서도 더 존중받는 느낌이야. 일본에 여행을 갔었거든. 그때 내 한국 동료들은 그냥 도장 찍고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건데. 한국 여권 파워가 그 정도였다고? 미국도 그렇지 않은데? 저는 몹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야.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 이런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 짝퉁 말고. 이건 정말 아주 솔직한 생각이야. 그리고 사실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해. 진펑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짜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진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려운 결정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은 그저 국적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열심히 살며 나중에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한국에도 도움을 주고 또 중국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중국인 내 친구 진펑이라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납득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은 솔직히 중국은 될 것도 아니고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편하고 쾌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득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탓이겠죠.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저는 진펑에게 말했습니다.
진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나도 처음에 한국 갔다 와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어. 한국이 정말 가장 안전하고 살기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너와 함께 밤에 하는 한강 산책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 그렇지? 진펑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살면 살수록 그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탄하게 돼. 뭔가 밤에 맥주라도 한잔 해야 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 밖을 나와 진펑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편의점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걱정 없이 돌아다니고 여성들도 홀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 에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화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왕님 미안한데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에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너 설마 이 시간에 바깥이야? 에바가 물었습니다. 나 지금 한국 주택가야. 친구랑 같이 맥주 한잔 하려고. 저는 카메라를 돌려 주변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활기찬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저렇게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게다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 미국이라면 총 맞기 딱 좋은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의 안전함에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한국은 정말 안전해서 밤에도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 여기 사람들 표정 좀 봐. 다들 편안해 보이지 않아? 카메라를 통해 거리를 비추자 에바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도 생기 넘쳐 보여.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맞아, 나도 처음에는 이런 광경에 놀랐어.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부럽다. 그런 안전한 곳도 있구나. 우리 동네는 밤에 혼자 걸어 다니기도 좀 무서운데.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진펑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펑, 너한테는 일상인 게 다른 사람들에겐 이렇게 신기할 수 있구나. 그러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편의점 과자와 맥주만으로는 뭔가 허전했어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 한번 마셔볼래? 파전이랑 같이 먹으면 끝내줘. 진펑이 제안하더군요. 우리는 근처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 관광객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막걸리와 파전을 주문하자 아주머니는 서비스로 김치치즈전도 드릴게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시며 추가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이 독특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진펑이 농담처럼 묻더군요. 야, 너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편리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매일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향수병을 달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적용해볼까 생각 중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곧 있을 중국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곧 중국 추석 연휴라 고향에 가야 했거든요. 진펑과 저는 나란히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에 오래간만에 부모님도 뵙고 친인척들도 보고 기대되지? 진펑이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 한국에 와보니 한국의 모습이 놀랍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중국이 떠올라 씁쓸하기도 하거든. 솔직히 여기가 미국보다 더 살기 좋잖아. 진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 이해해. 나도 처음에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어. 어떤 점들이 특히 그렇게 느껴져?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중국에선 그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진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런 작은 배려들이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드는지 여기 와서 깨달았어. 근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어때? 난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중교통도 훨씬 좋고 의료 서비스도 저렴하고 효율적이야.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그렇지. 진펑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계속 살기로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에 가는 게 좀 꺼려져. 여기서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다시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습을 마주하면 솔직히 좀 싫을 것 같아. 진펑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쩌면 좋은 신호일 수 있어.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잖아.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걸 조금씩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말이 맞아.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보는 건 정말 기대돼.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고 싶고. 우리는 곧 있을 중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모국에 대한 애정과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장점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중국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도 되었고요. 저는 우선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잘 마치고 중국에서 연휴를 보낸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몇 주 후 테슬라로 복귀하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닐 것 같네요. 한국과 건전한 경쟁 관계를 이루며 한국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진펑은 자꾸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흔들리긴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 이건 좀 시기상조 같고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일할 날도 올 수 있을까요? 앞날을 알 순 없겠지만 한국과 또 인연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즐거운 가을 맞이하시고 추석도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은 테슬라에 근무하는 중국인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근무하는 중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의 장점을 알아가게 되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